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와, 제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며칠 전 제주에서 가장 큰 행사죠. 새별 오름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들불 축제인데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산에 불을 놓는 건데 밤에 그냥 장관이죠. 그런데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동참하자는 취지죠. 저는 공감하고요. 더군다나 남부 가뭄도 심하다고 하니까 이 비가 굉장히 고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밥이나 빵, 과자, 국수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건강의 가장 큰 적, 공적중으로 알려져 있죠. 가능하면 요즘은 이제 살찌거나 성인병 안 걸리려고 기피하는 게 추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줄이기까지 합니다. 예컨대 저탄고지 해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대폭 줄이고, 아니면 무슨 황제 다이어트 해서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많이 먹고. 자, 이게 유행처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탄수화물이 그렇게 해롭기만 한 걸까요? 얼마 전 아주 중요한 논문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심장학회에서 캐나다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을 11년 동안 쭉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원하지 않던 예컨대 심장병을 비롯한 심각한 성인병들이 거의 2배 가까이 100%죠.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얘기죠. 저탄고지 좋아하는 분들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저탄고지는 하루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25% 미만으로 줄인 그런 다이어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좀 예견된 거예요. 저탄고지도 그렇고 또 단백질만 많이 먹는 황제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른바 이론적인 배경은 옛날 구석기 시대나 원시 시대 때 우리 원시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곡류를 먹지 못하고 그때는 주로 사냥을 했다. 그래서 동물의 고기나 기름을 먹었는데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더 건강하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픽션이죠. 허구입니다. 우리의 그럴듯한 생각이고요. 자연이 좋긴 합니다만은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원시인들이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립니다. 탄수화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나라마다 영양학회가 있잖아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권장하는 칼로리가 다 발표되어 있는데 미국, 영국, 일본 어떤 나라를 봐도 탄수화물은 50% 이상으로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먹는 열량이 2,000이든 3,000이든 그 중에 최소한 절반은 밥이나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게 아이디어라다,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당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살이 빠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미국 하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됐죠. TS 찬 스쿨이라고 하죠. 하버드 보건대학원. 찬이라는 중국인이 여기에 수천억 원을 기부해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양역학의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의사들은 별로 없어요. 역학자들이 분포해 있고 이곳의 수장이 윌렛이라는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주도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죽는 원인들 다 포함한 사망률 조사를 했더니 탄수화물을 50에서 55% 먹을 때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그룹, 또 너무 적은 그룹 둘 다 나빴다. 50에서 55%의 열량을 탄수화물로 먹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가장 수명이 길었다. 사실은 이 사망률이라는 게 약학의 최종 지표예요. 사망률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다른 어떤 게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여기로 이미 몇 년 전에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의 결과이기도 한 만큼 오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적정량 먹어야 합니다. 좀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세포가. 그런데 세포는 세 가지 영양소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3대 영양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세 가지 모두에게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세포 안에서 ATP라고 하는 연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하느님이 아니면 우리가 진화될 때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게 가장 최고급 휘발유로 지정을 한 게 포도당이란 겁니다. 포도당. 이 포도당이 가장 열 효율이 높고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ATP를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왜 하고 많은 유기물질 가운데 포도당이 선택이 됐을까요? 그것은 식물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광합성 아시죠? 생물 시간에 배웠죠. 잎에 엽록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햇볕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원료로 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포도당을 다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먹고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동물들은 자연히 포도당 친화적으로 진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포도당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포도당이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영양소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밥이나 빵이나 뭐든 그걸 먹어야 몸 안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얘네들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발휘한다. 만일 우리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굶게 되면 기아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근육을 녹이잖아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근육을 녹여서라도 생존을 위해 포도당을 만든다는 얘기죠. 오래 굶은 포로들 보면 삐쩍 말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까지 마저 태웁니다. 근데 저탄고지도 그렇고 이 지방을 태우게 되면 이거는 인체의 비상사태 알람이 켜진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케톤 바디라고 하는 케톤체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ATP를 만듭니다만 에너지를 만들긴 합니다만은 몸에 상당히 해로운 찌꺼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간에도 안 좋고 콩팥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래 굶게 될 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작동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고통에 인체를 시달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혀도 단맛, 스위트한 맛에 대해서 굉장히 이끌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진화가 된 겁니다. 달다는 게 뭐예요? 포도당,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빨리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 여러분이 마라톤이나 등산을 한다. 밤새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에게 에너지가 필요한데 피곤하다. 그럴 때는 탄수화물을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는 식단을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전체 식단의 절반은 먹어야 한다. 그런데 왜 현대의학은 탄수화물을 경계할까요? 왜 사람들은 미워할까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일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보다 요즘은 질이 중요한 거죠. 탄수화물이 질이 중요한데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죠. 넣자마자 혀에서 빨리 단맛이 느껴지는 예컨대 청량 음료 같은 거 그게 대표적으로 질이 가장 안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액상과당, 인공적으로 합성한
당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혀는 달지만 몸에 들어오면 갑자기 췌장을 자극하고 인슐린 부담을 막 늘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살찌고 당뇨 걸리고 심장병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그 단 종류의 음료랄까요? 아니면 너무 도정을 많이 한 정제된 곡류, 뭐 밀가루라든지 쌀도 너무 많이 깎은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자라든지 국수나 라면, 설탕, 뭐 케이크, 뭐 아무튼 단 거, 바로 단맛이 느껴지는 거, 이걸 먹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저는 제주에 와서 제가 가장 실천하는 건강법 중 하나가 매일 잡곡밥을 먹는 겁니다. 아침은 이제 저희 아주머니가 아주 맛있게 뭐 대여섯 가지 공류로 잡곡을 먹고요. 또 저녁에는 백미는 조금밖에 안 섞고 대부분 보리밥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혈액 수치도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여전히 중요하고 많이 먹어야 한다. 다만 먹는 게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는 녹말이라 그러죠. 잡곡과 같은 그런 탄수화물로 충분히 먹어주는 게 여러분 활기 있게 살고 나중에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에도 안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네, 소나무가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예쁘죠. 제주에서는요, 이 소나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소나무도 함부로 베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죠.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제주, 글쎄요, 이제 조금씩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정도면 서귀포에서 꽃이 핀다고 하니까요. 며칠 안 남았죠. 참고하시고, 가파도 청보리 축제 유명하죠. 저도 가봤는데 그거는 이제 4월 초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학에는 역시 극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중용을 지켜야 할 것 같고요.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해롭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건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